자, 이번에는요,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남자,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자, 한진호 원장님,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8일째가 됐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난 한 2, 3년간 등산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운동도 좀 추가로 좀 더 부진을 떨어서 하려는 순간 감기가 왔네요. 다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네요. 그래요. 네. 아, 올 한해는 정말 건강하시길 우리 모두 바라면서 네. 오늘 건강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냉증은 크게 전신의 냉증과 국소의 냉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신의 냉증은 저체온증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네. 국소의 냉증은 수족 냉증이라든지 복부 냉증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겨울이 되면은 손발이 너무 차가지고 누구 이렇게 만지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더라고요. 예, 근데 냉증이 몸이 추운 느낌뿐만 아니라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냉증의 증상부터 좀 살펴볼까요? 먼저 정의를 보면 주위 환경이 추위를 느낄 만한, 즉 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냉감을 느끼는 것을 이제 냉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냉증 환자들의 경우는 이제 체온과 관계없이 실제 체온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소가 찬, 그리고 그것이 찬 냉감뿐만 아니라 통증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게 또 저림감으로 올 수도 있고. 배가 좀 차거나 아랫배가 쌀쌀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소화기의 이상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부인과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위에 이제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꼭 겨울에만 고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왜 생기는 거면 이게 언제 발생 많이 하죠? 기온이 차가운 겨울에 더 심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활동도 줄어들고 기온이 차니까 혈관이나 근육 같은 조직들도 수축하게 되고 외부 활동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심해지지만 심한 냉증인 경우는 계절 관계없이 심지어는 여름에도 냉증이 나타나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기허, 혈허 등으로 어떤 기능의 부전, 즉 허증으로 인해서 많이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체질적으로 원래 냉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생활 습관상 냉증이 오는 분들도 있고 현대의학적으로 보자면 갑상선 같은 어떤 호르몬 기관의 이상, 그래서 쭉 질병에 의해서 냉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냉증이 오는 원인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족 냉증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좀 본 적이 없고 주로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여성에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남성을 양, 또 따뜻한 이런 성질로 구분했다면 여성은 또 차가운, 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보자면 여성은 기초 대사량도 낮고 신진 대사율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낮은 분들이 수족 냉증이 올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 냉증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소화를 항상 잘 못하더라고요. 냉하면 소화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질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찬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무기력하고 항상 피로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체질과 관계없이 생활 습관상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또 정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따라서 이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이렇게 냉증이 올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질환에 의해서도 이렇게 냉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냉증 우리가 그냥 좀 쉽게 보고 넘어갈 질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냉증으로 인한 합병증도 올 수가 있나요? 복부의 냉증은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설사, 구토 등의 그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복무 열통이라고 했어요. 배는 따뜻할수록 좋거든요. 예전에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낫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볍게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냉대하. 냉대할 때 이 냉자가 찰냉자거든요. 그만큼 자궁의 냉증이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이것은 더 심각하게 불임이나 난임, 또 임신하기 힘든 이런 질환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족 냉증의 경우 그냥 냉감, 저림감을 지나서 아프기까지 한데요. 이런 분들이 겨울철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동상에 노출되기 굉장히 쉬운 조건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전신의 냉증은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체온이 1도씩 낮아지면 면역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암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이 체온의 저하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으니까 이 냉증이 단순히 차가운 느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심하면 암까지. 무서운데요? 아무튼 더 큰 병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바로바로 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인 것 같습니다. 냉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알아볼까요? 한의학적 이 치료를 보자면은 그 여름
열을 생산하는 원기를 북돋는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온리, 그러니까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를 이제 가미하게 되고요. 네. 복부에 그 뜸을 뜨게 되면 또 몸이 많이 따뜻해집니다. 그다음에 차가워지기 쉬운 사지 말단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침을 녹음을 해서 기혈 순환을 도모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료받는 동안 생활 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생활 개선을 하면 완치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우리 패널분들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하시고 특히 네. 사 대표님 손 좀 차가우시던데 혹시 냉증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경험해본 꼭 적이? 근데 손만 꼭 예. 냉증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있는데 저는 이 팔 부위가 냉한 느낌이 항상 있다라는 생각에 손보다는 오히려 이 팔 부위도 있는데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지는요, 이 중심 체관에서 나와 노출되어 있고 손이라든지 팔은 외부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열을 많이 방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열이 많이 손실되죠. 우리가 추위를 많이 타는 부위가 이 목. 그만큼 그 큰 혈관도 있고 그 열을 많이 우리 레디에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열을 분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추위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우리 배진현님 같은 경우는 마음은 찬 건 알고 있던데 수중 냉증 있으신지. 저는 온몸이 냉동인간이에요. 네. 손발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차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막 차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수를 하면 막 너무 차다고 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백영대 팀장님 같은 체질은 어떻게 보세요? 파충류 체질로 냉혈환이라고 하죠. 콜드 블러드. 한번 하면 오늘 오셔야겠어요. 예, 그래요. 남성은 잘 없는데 뭐 잘 특이한 있지 체질입니다. 네. 네네. 자, 어쨌든 이렇게 냉증을 좀 극복하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매일 말씀하시지만 생활 습관, 식습관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냉증에 좋은 습관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항상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움직이는 중요합니다. 거. 예.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네. 기일즉체라고 무엇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기와 혈이 가지 않으면 항상 차가워지니까 항상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열을 내는 가장 큰 기관이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은 분들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후추, 마늘, 생강, 뭐 카레라든지 계피 이런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데 네. 그중에 뭐 계피나 생강 같은 것들은 차로 해서 수시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수시로 차로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자극적이니까 공복에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아이스크림이나 맥주, 냉수 같이 너무 차가운 음식들은 좀 피해주는 것이 생활에 어떤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찬 음식은. 예.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수족 냉증 있으신 네. 분들이 그 손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막 장갑을 여러 겹 끼고 양말을 막 여러 겹 신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될까요? 치료 일부 방법이? 이제 보온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이제 꽉 낀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뺐다 꼈다를 반복해 주는 것이 좋아요. 저도 지금 경험한 것인데 속 장갑을 끼고 바깥 장갑을 끼게 됩니다. 예. 그 산행을 할 때. 근데 예. 이 속 장갑을 너무 장시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꽉 누르면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온의 효과는 좋지만 얇은 것으로 느슨한 것을 여러 겹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그래요. 겹.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껴입어야 되는데 이게 헐렁하게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니까 네. 타이트한 걸로 여러 겹 껴입고 막 이러거든요. 스키니를 뭐 세 겹, 네 겹으로. 예. 네, 이런 것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공기를 완충하는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온이 되는 거거든요. 얇은 거를 타이트한 걸 여러 벌 껴입는 것은 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 안에 입은 것과 겉에 입은 옷의 공간이 공기층이 있어야만 그 보온의 효과가 있으니까 느슨한 옷을 얇더라도 느슨한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뚱뚱해 보여도 할 수 없네요. 여러 네. 겹 껴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스키니, 꽉 끼니 스키니 뭐 이런 거 입지 마시고 네. 예, 좀 여유 있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맨손 체조라든지 지압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이 좋죠. 손을 이 주물르자. 손이요. 우리가 운전을 한다든지 타이핑을 하면 굉장히 많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예, 수가 예. 있어요.
그만큼 순환이 덜 된다는 거. 이 조그맣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신에 그러니까 체간에 있는 혈액은 따뜻합니다만 말단에 있는 피는 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좀 팔다리를 크게 움직여서 네. 그 중심에 있는 혈액이 사지 말단으로 공급되도록 해주는 그런 스트레칭.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어깨를 흔들어 준다든지 다리도 앉은 자리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든지 이 종아리를 폈다 내렸다 폈다 네. 내렸다 하면은요. 이 종아리에서 이제 혈액을 짜주면서 심장 쪽으로 오고 심장에 있던 뜨거운 피는 또 사지로 내려가고 이런 순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작은 움직임만 해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침을 뭐 귀에다도 놓던데요. 이 침의 경우는 뭐 예. 주로 이제 금연이나 다이어트, 두통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냉증에도 뭐 일부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내일부터 또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수족 냉증 앓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저희가 알려드린 상식을 좀 조심하시고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또 해주셔야죠. 지금 현대의학이 너무 그 체온의 증가에 그러니까 고열에만 중점적으로 맞춰져서 발달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체온이 낮으면 암이라든지 각종 면역성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실천해 보시고 꼭 보면은 주변에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는 많이 하는데 그냥 걱정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뭐 병원에 찾는 일보다 내가 오늘 당장 어떤 행동을 개선할 것인지를 한 가지라도 찾아서 바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좀 잘 기억하셨다가 냉증 있으신 분들 올 겨울에는 좀 다 좀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진호 원장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